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수면교실 저자 이구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제왕절개보다 자연출산이 답이다.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 제왕절개보다 자연출산이 답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저희도 나이가 나인 만큼 저희 친구나 동료들이 손자나 손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자연분만 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자연분만을 노력했겠지만 그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물어보면 제왕절개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뭐 아두가 위로 올라와서 또 골반이 적어서 탯줄이 목에 감겨서 등등의 이유를 대서 제왕절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한번 제가 꼭 이 책을 소재로 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32살에 저희 아내가 어렵게 출산을 하였고 또한 이 딸아이가 31살이 돼서 또 자연분만을 해서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 산부인과가 바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하는 연예네이처 박지연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자기 아기를 안고 그 아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소위 다이엔돌핀이 감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공인 연예네이처 산부인과 원장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하는데 사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왕절개라는 단어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은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 시저를 배를 가르고 났다고 해서 제왕절개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보면 시저리언 섹션이라고 해서 배를 가르고 아기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제왕절개로 이게 변형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네이처 산부인과 박 원장님의 책을 보면서 여기는 의료개입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제왕절개보다도 차라리 의료출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도 앞으로는 제왕절개가 아니라 의료출산 이렇게 적었으면 우리가 의식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 제왕절개 하면 여러분들 전서 아기들이 나오면 뭐 제왕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국어학자들이나 또 내지는 이 국어에 관여된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예네이처 박지원 원장의 책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죠. 우리 잘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한 30분 분량이 되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24시간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24시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도 벅차시지만 그러나 제 강의를 이 책의 요약본을 쫙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책이 쉽게 습득이 될 것입니다. 사실 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뭐 책을 깊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깊이 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 수면교실 책에 자연출산법이 있습니다. 그 자연출산법과 이 박지원 원장이 쓴 내용과 너무나 이 출산법이 거의 뭐 99%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연구해서 이 안에 수록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연예 네이처 산부인과 원장이 쓴 책을 제가 소개를 시키고, 이 책 끝에 제가 이제 다시 그러면 제왕절개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들을 방송 끝에 제가 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상당한 그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게 페이퍼가 30분 분량입니다. 그래서 약 한 9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다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얼굴을 페이퍼에다 대고 눈을 페이퍼에 대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박지원 산부인과가 원장이 쓴 우리 잘날 수 있어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 원장을 2번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박 원장 산부인과서 손자를 분만해서입니다. 박 원장님과 대화를 해보니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인술과 의술을 겸하신 의사로 본 책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썸네임의 사진은 저희 딸이 자연분만으로 출산의 고통을 잊은 채 다이돌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 잘 나을 수 있어요. 추천사에서 산부인과 최규현 교수는 분만은 치료가 아닌 자연스러운 탄생의 기쁨 그 자체라고 마시며 그 중심에는 박지원 원장님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박 원장님은 전공의가 되기 전에 통합의학을 공부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박 원장님은 산부인과가 병원이라는 말씀을 어색하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은 조상이 그래왔듯 자연적 생리현상이기에 의사는 보조 역할을 하며 극히 위험한 상태에서 의료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배운 대로 의사 가운이 두는 권력으로 환자를 주눅들게 하였다. 박 원장님 자신도 수술로 2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전에는 진통이 오는 산모에게는 무통주사를 오도했고 마취과 선생은 무통주사 처방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의사인 나에게 자연스러운 처방인 줄 알았다. 이러한 인공적 출산 과정은 아기를 편하게 낳기 위한 경제 논리에 아기의 생명사랑은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로지 울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기가 수술 출산하는 시간부터 자연을 무시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지금 병원분만 실은 경제 논리에 물 흐르듯 엄마와 아기의 생명사랑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 히포크라트 선서는 고사하고 산모와 의사 간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이러한 의료에 실물이 났다. 이후 작은 산부인과를 개원하면서 그 억압의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의사로 돌아왔다. 그것은 자연분만의 다양한 책을 접하고 조산사로부터 순산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산모로부터 배우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배움은 이렇다. 무통주사 없이 촉진제 없이 아기를 낳는 것, 온전히 엄마의 힘과 아기의 힘으로 낳는 것, 이러한 분만을 의사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다이돌핀이 가득한 미소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가 된다는 것, 산모가 자연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려주고 싶다. 지금 의학 교과서는 절대 빈곤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과서는 전쟁과 기근에서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다. 이러한 교과서가 지배하는 의료에서 벗어나 출산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 짓는 엄마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료 출산, 생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조산사는 자연분만에 있어서 시계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라는 조산사 덕분에 박 원장은 자연분만 전문의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박 원장은 의료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다. 분만 의료수가는 인력에 비해
마치 동네 알바 수준의 비용도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보건당국이 분만 현장을 본 적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박 원장은 제왕절개, 즉 의료 출산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돈을 내고 아기를 낳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더 이상 인간성이 무시되는 출산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은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고 보고만 있고 기다려주면 된다. 예를 들면 개성 있게 옷을 입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며 왜 범한 방식은 이같이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의사 중심에서 산모 중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 출산은 간호원이 아닌 경험 많은 조산사의 몫이다. 제1장에 자연주의 출산이란 즉 의료생일이 아닌 자연생일이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고 출산은 아기의 중요한 생일이다. 산모는 출산과 교육이 중요하다. 본 산부인과 탄생의 집, 탄생의 방으로 부른다. 의사는 의료개입을 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관찰한다. 출산은 의사 중심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 중심이다. 탯줄은 아빠가 자른다. 의사의 매뉴얼은 기다림이 없다. 그러나 경험 많은 조산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어 지켜보는 것이다. 자연 출생에 있어서 태아가 가장 힘들다. 아기의 머리는 찡그러져 엄마의 좁은 문을 통과한다. 자연주의 출산은 무통주사와 촉진제를 뺀 모든 것을 한다. 호흡운동, 골반 비틀기, 진통이완 조절, 골반 확장 운동을 하게 한다. 이러한 모션은 무통주사나 촉진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박 원장은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 엄마가 원장이야? 조산사가 높아? 엄마가 높아? 그럼 조산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애기 받는 사람. 그럼 의사는? 수술하는 사람. 아, 슬프다. 자녀가 수술로 태어난 걸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현재 박 원장의 연예 네이처 산부인과는 8% 정도의 제왕절개를 한다고 한다. WHO의 기준은 15%이다. 골반은 산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기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진통 후 36시간을 기다려 4.33kg의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도 있다. 특히 두니 출산,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두니 자연분만도 있다. 두니 분만은 신기하게도 아기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첫 번째를 의료 출산 후에도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 원장은 산모의 나이와 자연분만은 거의 상관성이 없다고 경험을 소개한다. 35세 임산부도 자연분만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탯줄이 목에 감긴 경우도 자연분만하는데 문제없이 출산했다고 한다. 아기가 엄마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낮은 산소 농도를 견디며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아기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느낀다. 박 원장은 의료 개입 없이 아기를 낳는 비율이 80%, 일부 의료 개입을 통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10% 정도가 자연주의 출산을 한다고 한다. 제왕절개, 즉 의료 출산 비율이 높은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에게 MRI 등의 검사에서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갑자기 관절을 고정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하여간 10에서 20%의 산모가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내게 된다. 그러나 산모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200%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자연주의 출산 교과서나 선배 의사들에게 전수받은 내용 중 상당수는 구조만 이해하고 기능은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식임을 깨달았다. 예컨대 뼈학과 근육학을 배우며 그것들이 신체의 통합의 유기적 관계는 배우지 않았다. 박 원장은 레지던트를 거치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것을 고백한다. 산부인과 교과서는 모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산모에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 무조건 검사라는 말뿐이다. 그리고 두니 회전도 해보라고 했다가 결국 의학이 발달하지만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 앞에 의학의 발전은 알쏭달쏭한 과거에 근거만 남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어서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모의 소송전은 무섭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박 원장은 운명의 장난처럼 가만히 좀 있어봐로 자연분만을 시키는 조산사 덕분에 자연주의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앞서 배운 매뉴얼보다 출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초탈에 가까운 출산 철학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모에 대한 애정 가득한 분만자가 되었다. 특히 놀라운 아기 탄생의 순간책을 읽고 경험과 감이 융합된 자연주의 분만사가 되었다. 윌리엄스 산과 교과서에서는 산과 의사는 정산분만 과정에서 보조의 역할을 할 뿐이며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일에 대비한 8%만 집중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 자연생일은 그 이상의 자연주의다. 출산 진통은 아기랑 나랑 남편이랑 함께 오롯이 우리 힘으로 해낼 거야.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훗날 엄마가 너를 위해 남다른 선택을 하느라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신기술을 뒤로하고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엄마들이 해오던 방법대로 엄마의 아기를 힘으로 낳는 아기의 생일을 맞이하게 했다고. 내가 아기 엄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기 위하여. 자연주의 출산은 어디서 하나요? 자연주의 출산은 경험이 많고 숙달된 조산사가 많은 산부인과를 선택한다. 이는 밤중에 진통이 많아 밤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출산은 임신도 아기도 산소가 충만해야 된다. 태아는 산소 포화도가 80에서 90% 정도이다. 산소 부족은 정산분만을 저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 출산은 산모가 겪는 최대의 고통이지만 최고의 행복이기도 하다. 주변인들은 산모에게 위로와 격려로 엄마라는 에너지를 자극해 주어야 한다. 엄마의 준비는 남다른 체력을 가져야 그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출산은 조산사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르바이에 박사에 의하면 폭력 없는 출산은 아기의 입장에서 분만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과 안전한 인권 배려에 폭력 없는, 즉 의료 출산 없는 자연분만을 말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작은 소리, 어두운 조명, 엄마 품에 안기는 것, 탯줄을 늦게 잘라 폐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었다. 산부인과 분만 비용은 인력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며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생명의 원초적 기능을 살리는 의료 서비스이기에 어느 의료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기가 언제 세상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 뿐 아니라 조산사의 보살핌과 산모의 후속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도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히프노버딩 교육과 스피닝 베이비 교육을 임산부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한다. 현 산부인과 의료는 의료산업의 일환으로 의사중심의 편리함으로 구현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의 자연주의 출산이 보편화되었다. 자연분만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무통주사가 정말 필요할까? 이것은 이기적이다. 통증을 마술처럼 없애는 마취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한다면 학원 없이는 교육이 안 되고 분유 없이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논리만큼이나 억지스럽다. 박 원장은 의료 출생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엄마는 숨만 쉬는 상태로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머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세상에 나온단 말인가. 그리고 아기는 간호사에 의해 24시간 환한 불빛에 특별 관리를 받는다. 이는 온통 엄마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이 깊어질 뿐이다. 여기서 의료 출산에 있어서 신생아의 건강상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무통주사의 부작용은 경막의 마취 성분으로 진통제 계열이다. 산모에게 끼치는 영향은 저혈압, 오한, 두통, 어지러움, 자궁, 혈뇨 감소 등이다. 분만 과정에서 분만 시 압력 저하에 의해 분만 시간을 길게 할 뿐이다. 박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결혼식을 예약한들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출산은 오로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박 원장은 출산의 생리현상에 대해 그 어떤 교과서도 없다고 지적한다. 의학책의 정산분만을 기술한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고 칼잡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생리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으라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통조사에 대해서 산모가 물어온다. 무통조사가 아기에게는 안 가는 거죠. 박 원장은 산모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마라토너가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신체적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 호르몬이 천연진종제가 되어 아픔을 모르고 경주를 한다고 비유하였다. 이로부터 부기하고 안일한 여자에서 불임이나 난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출산은 엄마나 아기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오늘도 기다린다. 아기 얼굴은 엄마의 엉덩이를 보고 질을 통과한다. 그리고 머리가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 어깨가 엄마의 질을 쉽게 나오도록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위로 돌린다. 이때 아기를 잡아당기면 쇄골골절이나 상완신경총이 마비되어 합병증을 유발한다. 박 원장은 이때도 그냥 기다림으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다리라고 했다. 3부 두려움 없는 출산을 위하여. 임신기간은 엉망인데 자연출산만? 진정한 출산은 진통을 온몸으로 견디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 머리를 찌그러뜨려 가며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겪으며 출생하는 것은 엄마의 당연한 의무이다. 박 원장은 출산의 13가지를 소개한다. 음식은 자유롭게 먹자. 내진을 받지 않는다. 관장은 가급적 안 한다. 가급적 수술은 하지 않는다. 가급적 제모를 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출산 자세. 가급적 희음부를 절개하지 않는다. 양수가 터져도 기다린다. 가급적 항생제 투여는 안 한다. 검사나 흡입뿐만은 겸자나 흡입뿐만은 안 한다. 태반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다. 캥거루 케어를 하게 한다. 박지원 원장은 그래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한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을 상기시키며 산모의 건강을 중요시하였다. 임산부는 운동을 필수라고 한다. 운동 종류는 보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계단 오르기 등이다. 사실 산후조실금도 운동을 하는 것과 매우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로 대부분 유산은 임신 3분의 1기에 이전에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운동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원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한다. 박 원장은 출산 수업을 권장한다. 그리고 출산하는데 시설이 좋고 안 좋은 곳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조산사와 의사가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의사보다 조산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출산 진통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산모의 진통은 아기의 머리가 골반을 지나는 과정으로 아기의 머리도 찌그러져 산모 못지않게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때 엄마의 호흡은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기영아, 꼭 검사해야 하나요? 검사명은 하모니나 니프티 검사이다. 검사비는 40만원에서 120만원이 들어간다. 나이가 많으면 기형아 검사를 꼭 해야 할까? 질문의 답은 아기를 키워본 경험상 안 하겠다이다. 태교는 소리가 중요하다. 태아 청각 발달은 18에서 20주 사이, 즉 5개월부터 들린다고 한다. 태아는 양수에 쌓여 있지만 엄마의 심장과 장의 운동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자라기에 엄마의 목소리는 태아의 뇌기능에 기묘하다고 한다. 그래서 임산부는 좋은 발성이 태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제4부 우리들은 특별한 만남, 내가 만난 아기들. 44세 초산모 하늘이 엄마의 얘기다. 뱃속에 있는 하늘이는 아무 계산도 없이 순진하게 머리를 돌리고 호흡을 하고 발차기를 하며 세상의 빛을 보았다. 그동안 배운 산부인과 지식과 다르게 44세의 초산모는 자연분만을 하였다. 생명출산은 자연 그대로 신의 섭리에 의해 매우 신성한 시간이다. 박 원장은 출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저 소중히 바라보았다고. 이것이 자연주의 출산을 돕는 의사라고.
두니 분만도 머리가 먼저 나오는 아기보다 더 빨리 분만된다고 한다. 이는 아기 엉덩이가 아기의 머리보다 작아서라고 한다. 그는 둔만 부위로 소문난 의사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탯줄이 목을 감긴 경우도 자연분만을 하는데 문제없이 출산한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 골반이 작아도 자연분만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산모나 가족이 총을 겨눈다면 의사가 방패를 들고 나타나는 괴리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는 출산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의료 출산을 유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친다. 이는 엄마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 출산은 엄마의 감동이 없이는 아기의 행복한 출생 선물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쌍둥이도 자연분만을 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어떤 쌍둥이는 첫째를 낳고 48시간 만에 동생을 낳았어요. 그래도 조산사의 말처럼 그냥 기다리세요. 산부인과 의사의 고백. 박 원장은 자신의 종종 놀란 것은 자신이 산부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분만은 촉진제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만을 유도하는 김옥진 조산사에게 자연분만의 배움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기까지 얼마나 더 배움이 필요할까? 그리고 의료 출산은 필요할 때만 하는데 그것도 수술 시기인지 아니인지 의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진통이 50시간이 지났다. 양수도 터졌다. 양수도 적고 사이즈도 적었지만 아기는 심박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산모는 안전자세로 아기를 낳았다. 자연주의 출산은 그냥 기다림의 확신이다. 그리고 나쁜 생각은 후회를 낳기 마련이다. 긍정의 에너지는 자연 출산의 무기다. 마지막으로 20년의 산부인과 의사로 자연분만을 보는 내 눈은 산모가 주체이자 주인공이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지난날 회의감은 늘 가슴 한쪽에 묻혀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분명히 출산도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임산부나 산모는 환자가 아니다. 그냥 생명을 잉태하고 순산하는 엄마일 뿐이다. 그래서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였던가. 자, 여러분, 박지원 지음 우리 잘 나올 수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비춰줍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위에 자연주의 출산을 꼭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의료 출산에 대해서, 즉 제왕절개 출산에 대해서 논문에 근거해서 부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미생물입니다. 의료 출산은 엄마의 질의 호르몬과 항문의 미생물을 접하지 못하고 태어나 아기의 소화 문제 등 알러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연분만이라는 것이 미생물과 엄청 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소아과에는 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오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딸이 약사인데 소아과 병원 밑에 약국에서 근무를 좀 했는데 70%가 소화에 문제가 돼서 약을 타러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만입니다. 의료 출산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비만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호흡기입니다. 의료 출산은 폐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왕절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수술되는 빛이 환하게 해야 의료진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처음으로 보는 신생아의 시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째, 산모에게 마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세 번째, 산모의 복부절개로 인해 자궁과 복부막의 상처가 아물어도 소위 막의 이온작용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조직을 감싸는 막은 이온작용을 하여 우리 몸에 유기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자폐아를 지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자폐아들이 모두 의료출산, 제왕절개 출산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자폐아 90%가 의료출산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출산하는 방법을, 자연출산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임신은 환자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방에 햇빛을 들면 복부에 햇빛을 쬐어주세요. 둘째, 입덧은 아기를 작게 키우라는 생체 리듬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산달이 가깝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있지만 지속적 운동과 함께 골반을 따스하게 하고 골반 이완작용을 열심히 하세요. 네 번째, 아기와 산모에게 산소 공급과 세포를 유연하게 하는 호흡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통이 오면 베토벤 9 심포니, 웅장한 음악을 들어서 그 파동에 의해서 진통을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분만대보다 자연스럽게 앉아서 소대변 보듯이 자세를 취하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박지용 원장에 의하면 의료 출산은 8%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WHO도 15%를 권장합니다. 사실 출산의 전문가는 조선사입니다. 과거 목포에서 산파를 하시던 분은 2만 명의 아기를 받으면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40에서 50%가 제왕절개, 의료수출 출산을 하였습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제왕절개 명칭을 의료출산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의료출산 대비 자연출산 의료수가를 5배에서 10배 이상 더 올려주십시오. 셋째, 현 산부인과 분만대를 의사 중심에서 산모 중심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생명사랑 중심인 저출산 운동을 광화문에서 깃발을 들면 어떻겠습니까? 저출산 시대 진정한 애국은 체력이 국력인 건강안보입니다. 이상 제가 이 제왕절개에 대한 것들을 이 박지원 원장의 책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저의 어떤 연구한 것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책 읽으셔서 꼭 가정에 하나씩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수면교실 잊지 마시고, 이 수면교실은 수면과 연관된 자연분만 방식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